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궁궐의 깊고 고요한 후원에는 맑은 물을 가득 품은 커다란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장소였고 언제나 맑은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연못 깊은 곳에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슬프고 무서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원래 중전이 될 운명이었던 다정하고 착한 언니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장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그곳을 거닐며 아름다움을 칭송했지만 밤이 되면 연못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연못에 빠져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여인은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고 훗날 왕의 곁에서 나라의 안주인이 될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게 보살폈고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여 궁궐 안에는 그녀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짙은 안개가 연못을 덮은 틈을 타서 평소 언니의 자리를 몹시 탐내던 동생이 무서운 음모를 꾸며 언니를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니의 죽음을 기뻐하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에 은밀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언니를 차가운 연못에 밀어뜨려 숨지게 만든 매정한 동생은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중전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손에 쥐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차갑고 어두운 겨울처럼 변해갔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언니가 그저 발을 헛디뎌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동생의 잔혹한 짓을 목격한 하늘과 땅은 그 무서운 진실을 결코 잊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전이 된 악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스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궁궐의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처소에는 죽은 언니를 생전의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모시던 마음씨 곱고 예의 바른 어린 궁녀가 매일 밤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돌아가신 마마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억울한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상 마음속에 깊은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주인이 사라진 빈 처소를 쓸고 닦으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밤마다 찾아와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방안을 온기로 채웠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미 새로운 중전의 권세에 복종하여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이 어린 궁녀만큼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연못 주변을 살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 중전이 된 동생은 화려한 연회를 열어 권력을 과시했고 값비싼 비단과 보석으로 자신의 처소를 꾸미며 매일 밤 승리에 취해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지스러운 웃음소리 뒤에는 항상 서늘한 바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 구석구석에서 알 수 없는 한기와 침묵이 짙게 깔렸습니다. 어린 궁녀는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처소를 바라보며 불쌍하고 원통하신 우리 마마의 한을 어찌하면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새 중전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돌아가신 마마를 향한 애정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궁궐의 뜰을 맴돌 무렵 사람의 피를 말리는 무서운 일들이 중전의 처소를 중심으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권세를 누리던 악녀였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는 깊은 밤이 되면 그녀의 침소에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전혀 다른 습하고 끈적끈적한 안개가 바닥부터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문과 창문을 모두 굳게 닫고 두꺼운 비단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그 기분 나쁜 습기는 살짝슬 파고들었고 공기 중에는 마치 오래된 연못의 진흙에서 나는 비릿한 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악녀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현상에 점차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중전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목덜미에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끔찍한 감촉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갑고 긴 머리카락이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악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그 축축한 머리카락을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미끄럽고 차가운 물기뿐이었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그녀는 침상에서 굴러떨어져 헐떡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밖에서 번을 서던 나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쥐 죽은 듯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잠에서 깬 중전은 밤새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이 단지 생생한 악몽이었기를 바랐지만 침상 주변을 살피고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방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탁하고 냄새나는 연못물이 군데군데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축축하게 젖은 작은 발자국이 침상에서 시작되어 문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악녀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나인들을 불러 방 안을 모두 치우라고 윽박질렀지만 그녀의 목덜미에는 밤새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파고들었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목을 보며 억울하게 죽은 언니가 연못 밑바닥에서 원한을 품고 자신을 찾아왔음을 직감하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궁녀는 아침 일찍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중전의 침소를 청소하고 나오는 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기이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나인들은 중전 마마의 방 안에서 고약한 연못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진흙 자국과 물기가 가득 남아 있었다며 두려움에 떨며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궁녀의 가슴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불쌍하게 돌아가신 마마께서 마침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가운 연못에서 나오신 것이 틀림없다고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궁녀는 죽은 언니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작은 은장도를 품속에서 꺼내 만지며 이제는 자신이 용기를 내어 마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궁궐을 다시 맑게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악녀의 침소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죽은 언니의 원혼이 찾아와 젖은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르며 고통을 주었고, 궁궐의 밤은 점차 두려움의 시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전은 아무리 훌륭한 호위 무사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밤새 촛불을 환하게 켜두어도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여지없이 느껴지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에 매일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낮에는 위풍당당하게 명령을 내리던 그녀도 밤이 되면 마치 벌을 받는 죄인처럼 침상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제발 살려달라고 허공에 대고 울며 빌기 일쑤였습니다. 두려움에 지친 악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배숙해지고 흉해졌으며 그녀의 두 눈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원혼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피로가 가득 차올라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바람을 타고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나인들과 내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연못의 억울한 원혼이 복수를 시작했다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중전이 과거에 언니를 시기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그저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는 밤비가 내리는 날이면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하늘의 무서운 이치가 궁궐 안에 내려앉고 있다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궁궐 사람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이제 조금씩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흐린 하늘 아래 후원을 청소하던 어린 궁녀는 연못가 으슥한 풀숲에서 무엇인가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물건을 발견하고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흙과 이끼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궁녀는 그것이 예전에 다정했던
언니가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던 아름다운 옷가락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놀라움과 슬픔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가 물에 빠지던 그 끔찍한 밤, 옷가락지가 언니를 밀치던 동생의 손에서 빠져나와 이곳에 떨어졌음이 분명했고, 이것이야말로 악녀의 죄악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궁녀는 차가운 연못물을 바라보며 마마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저 무도한 자를 쫓아내고 이 궁궐의 평안을 되찾겠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결의를 다지며 옷가락지를 치마폭에 소중히 숨겼습니다. 궁녀가 옷가락지를 품에 안고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나이, 지긋한 최고 상궁은 궁녀의 떨리는 손과 치마폭을 조용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상궁은 궁궐의 온갖 대소사와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린 궁녀가 남몰래 연못을 살피고 죽은 마마를 기리며 눈물을 흘려왔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궁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억울한 자의 원한은 흙으로 덮고 돌로 누른다고 영원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궁녀는 상궁의 그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말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이 가려는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누군가는 자신을 응원하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중전의 처소에서는 연일 불쾌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밤마다 목을 조르는 머리카락의 저주 때문에 악녀는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해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음식들을 보아도 그 속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물을 마실 때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연못물이 넘어가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엎고 나인들에게 매질을 하며 패악을 부렸지만 그럴수록 방 안의 축축한 공기는 짙어져 그녀의 마음을 깊은 다찌대처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빼앗은 자리는 결코 따뜻할 수 없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매일 밤 달빛 아래 마당을 정성스럽게 쓸며 떠도는 마마의 원혼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를 만지며 이 억울한 사연을 누구에게 밝혀야 궁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며칠 밤낮을 뒤척였습니다. 죄를 단숨에 폭로하면 궁궐에 큰 바람이 불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궁녀는 마마의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본받아 평화롭고 조용한 방법으로 악녀 스스로 죄값을 깨닫고 물러나게 만들 방법을 찾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중전의 악몽은 갈수록 잔혹해져 이제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물에 불어 터진 창백한 두 손이 침상 밑에서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발목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 안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어느 순간 시야가 흐려지며 연못의 차가운 물이 방 안 가득 차오르는 생생한 환상에 시달려 밤새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을 온 벽에 덕지덕지 붙이고 구판을 버리려 했으나 오히려 부적이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리고 향불은 알 수 없는 바람에 자꾸만 꺼져버려 공포심만 더욱 커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지은 무서운 죗값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궁녀는 중전이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평소보다 단정하게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꺼내어 하얀 천에 소중히 감싼 뒤 품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고는 평안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진실의 거센 파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맑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후원을 지나며 궁녀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발걸음만큼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고 밤의 장막이 궁궐 전체를 무겁게 뒤덮기 시작하자 후원의 연못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짙고 기괴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사방을 하얗게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리저리 꿈틀거리며 담장을 넘어 중전의 처소를 향해 뱀처럼 기어갔고 그 기운에 놀란 산새들조차 비명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은 알 수 없는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며 창을 쥔 손에 식은땀을 흘렸고 당직을 서는 나인들은 공포에 질려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과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억울한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임을 궁궐의 낡은 기와장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떨던 악녀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지독한 연못의 물비린내에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병풍에 걸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맴돌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과거의 아름답고 오만하던 중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귀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슬프고 차가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원망스러운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악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탔으며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 시각 어린 궁녀는 가장 정결한 흰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달빛이 내려앉은 연못가에 조용히 엎드려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마마님,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미천한 아이가 올리는 정성을 보아 부디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시어 따뜻한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궁녀의 진심 어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연못물 위로 떨어지자 거칠게 소용돌이 치던 연못의 물결이 거짓말처럼 조금씩 잦아들며 맑은 기운이 천천히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옷가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에 꼭 쥐고 마마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궁궐을 이제 제가 온 힘을 다해 지키고 맑게 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녀가 옷가락지를 쥐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는 동안 궁궐 안에 차갑고 축축했던 공기는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듯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가는 것을 누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녀의 침소로 끊임없이 밀려들어가던 지독한 안개도 서서히 방향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 사이로 밝고 환한 둥근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어 연못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고 상궁은 멀리서 이 신비로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맑고 고운 마음이 결국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이제 깊은 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자의 한이 풀리는 따뜻한 아침이 머지않아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맑은 아침 햇살이 궁궐 기와지붕 위로 비치자 간밤의 소동으로 지쳐 쓰러져 있던 중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이나 아부하는 나인들이 없었고 오직 처참하게 무너진 병풍과 바닥에 얼룩진 탁한 물자국만이 남아 간밤에 끔찍했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밤새 연못가에서 올린 기도로 인해 약간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발걸음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궁녀는 품속에 고이 모셔둔 옷가락지를 꺼내어 왕과 궁궐의 어른들에게 바치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무서운 진실을 세상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마마의 한을 영원히 풀어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궁궐의 아침 공기는 이전에 불길했던 기운을 모두 털어낸 듯 상쾌하고 따스했으며 연못 주변의 나무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생기를 띠며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간밤에 악녀의 처소에서 들려오던 비명과 햇살과 함께 사라져버린 불길한 안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늘의 뜻이 궁궐에 내려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린 궁녀는 마당을 쓸며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한 위안을 느꼈고 돌아가신 마마께서 이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고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아 있어도
결국에는 맑은 물결을 타고 세상 밖으로 떠오르며 악한 자의 죄값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눈먼 권력에 취해 궁궐을 병들게 만든 악녀를 영원히 이 신성한 곳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주인이었던 마마의 자리를 상징적으로나마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궁녀는 맑은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연못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왕이 머무는 정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치마폭 안에서는 옷가락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상궁과 나인들도 이제는 궁녀의 결연한 뒷모습을 보며 아무도 그녀를 가로막지 않았고 오히려 길을 내어주며 진실의 행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이 맞붙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낱낱이 밝혀질 궁궐의 거대한 재판이 이제 막 그 장엄한 서막을 올리며 새로운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 내린 저주는 날이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여 궁궐 전체를 무거운 공포로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밤중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인 줄 알았던 것이 이제는 명백한 악몽의 형상을 띠고 매일 밤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이불을 아무리 겹겹이 덮어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고 방 안은 늘 축축한 물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어김없이 귓가에 맴도는 구슬픈 울음소리와 목덜미를 휘감는 차갑고 젖은 머리카락에 섬뜩한 감촉에 중전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깊은 연못에 빠져 생을 마감해야 했던 언니의 깊은 원한이 만들어낸 생생하고 끔찍한 복수의 서막이었고 악녀는 도망칠 곳 없는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중전의 침소 밖에서 밤새 불안에 떨며 대기하던 궁녀들은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물비린내에 헛구역질을 하곤 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언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탁하고 검은 연못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축축하게 젖은 맨발 자국이 침상을 맴돌다 사라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중전의 하얀 목덜미에는 누군가 강하게 밧줄로 졸랐던 것처럼 붉고 멍든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방안을 닦아내고 값비싼 향을 피워 독한 냄새를 덮으려 해도 오후가 되면 다시금 그 음산한 물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형벌임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며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은 굳게 닫힌 문틈을 넘어 바람을 타고 궁궐 곳곳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가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수라간에서 음식을 짓던 나인들과 빨래를 하던 무수리들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옛 마마께서 복수를 하러 오셨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늦은 밤 연못 주변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물에 젖은 채 슬프게 울고 있는 환영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중전의 모습과 기분 나쁜 냄새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밤이 되면 아무도 함부로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성품을 지닌 어린 궁녀는 궁궐 마당을 청소하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모여 두려움에 떨며 억울한 원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삼켰습니다. 마마께서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험한 모습으로 밤마다 나타나시는 걸까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마침내 악녀의 만행을 벌하시어 진실을 밝히시려 한다는 굳건한 믿음도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사연을 밝혀내고 영혼을 위로해야만 끔찍한 소동이 멈출 수 있음을 깨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궁궐 내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중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살기 어린 목소리로 어명을 내렸고 죄 없는 궁녀들과 내관들을 옥에 가두고 모질게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공포는 더욱 단단해졌고 밤마다 중전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그녀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낮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통을 쳤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머리카락에 환촉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책감과 공포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오후, 어린 궁녀는 홀로 전각 뒤편에서 비에 젖어가는 꽃잎들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궁궐의 모든 역사를 조용히 지켜봐 온 나이 지긋하고 인자한 최고 상궁이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고 상궁은 평소 말이 없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무겁고 진지한 발걸음으로 궁녀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죽은 언니가 생전에 즐겨 마시던 국화차 한 잔이 따뜻한 김을 피워 올리며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고 그 향기가 빗속을 뚫고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최고 상궁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린 궁녀를 향해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상궁은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어린 궁녀를 바라보며 억울하게 맺힌 깊은 원한은 단지 흙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물속에 가라앉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거센 파도가 되어 거짓으로 지은 둑을 무너뜨리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는 최고 상궁 역시 과거 연못에서 벌어졌던 참혹하고 잔인한 진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으며 궁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상궁의 그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험난한 길을 걷는 자신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최고 상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마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부디 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최고 상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궁녀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주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권례에 짙게 깔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굳건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최고 상궁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국화차의 따뜻한 온기와 향기는 궁녀의 마음속에 남아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든든한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중전의 침소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 탓인지 유난히 더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연못의 냄새가 진동을 하며 사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든 탁한 안개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살아있는 물귀신처럼 중전의 발목을 칭칭 감싸고는 서서히 위로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악녀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고 허공에서 뚝뚝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차가운 물방울들이 그녀의 화려한 잠옷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견디다 못한 중전이 발버둥을 치며 밖으로 도망치려 문고리를 잡았지만 누군가 밖에서 억센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방 안은 완전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문 앞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저주하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녀를 향한 저주는 비단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낮 시간에도 그녀의 주변 곳곳에서 기이하고 불길한 징조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려 할 때면 맑았던 구리거울의 표면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며 물에 불어터진 언니의 슬픈 얼굴이 언뜻 비치곤 하여 화들짝 놀라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은수저를 들면 국그릇에서 역겨운 물비린내가 확 풍겨 올라와 구토를 참지 못했고 음식물 사이로 검고 긴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주변 나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전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죽은 언니의 원한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끔찍하게만 보였습니다.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정신은 나날이 피폐해졌습니다. 한편 어린 궁녀는 품속에 깊이 간직해둔 옷가락지를 매일 밤 몰래 꺼내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작은 가락지 하나가 거대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악녀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옷가락지에 담긴 죽은 마마의 맑고 다정했던 기운을 느끼며 이 증거를 언제, 어떻게 왕과 조정 대신들 앞에 내놓아야 가장 평화롭고 확실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궁궐의 예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악녀 스스로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기행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궁궐 전체가 흉흉한 소문으로 흔들리자 결국 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과 왕실 어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후궁들의 하찮은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헛소문이라 여겼던 어른들도 중전의 처소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기괴한 비명소리와 그녀의 처참하게 망가진 몰골을 전해 듣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무거워져 믿을 만한 내관을 몰래 시켜 중전의 처소 주변을 자세히 조사하고 궁녀들 사이에서 떠도는 억울한 원혼에 대한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하라는 은밀한 명을 내렸습니다.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끔찍한 진실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궁궐의 중심부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악녀가 쳐놓은 거짓의 장막은 조금씩 찢어지고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은밀한 명을 받은 늙은 내관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수년 전 언니가 목숨을 잃었던 그날 밤의 기록과 사람들의 증언을 조용히 다시 들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로 서둘러 마무리가 되었지만 다시 살펴보니 곳곳에서 의문점들과 은폐된 흔적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언니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지금의 중전이었으며 그녀가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긁힌 자국을 숨기고 다녔다는 오래된 증언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어른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궁궐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기분 나쁜 고요함에 휩싸여 있을 때 어린 궁녀는 내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자신이 준비한 진실을 꺼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다시 한번 깊고 맑은 연못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마마를 향해 이제 곧 모든 거짓이 허물어지고 억울한 사연이 밝혀질 것이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세게 불던 바람도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은 듯 잦아들었고 연못의 수면 위로는 맑은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앞으로 다가올 평화로운 시간들을 미리 보여주는 듯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궁녀는 치마폭에 감춰둔 옷가락지를 꽉 쥐며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떳떳하게 마마의 억울함을 대변하겠다는 강인한 결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옥죄어오는 불길한 기운과 궁궐 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눈치챈 악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더욱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아랫사람들을 억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초조한 내면만 더욱 투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귀에는 연못 물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보이지 않는 축축한 소나기가 자신의 목을 강하게 졸라오는 환상에 시달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피를 묻힌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바람에 흩날리는 재처럼 위태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 상궁이 중전의 처소를 찾아와 예를 갖추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마의 낯빛이 상하셨으니 옥체를 보존하시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악녀는 최고 상궁의 뼈 있는 말에 놀라
감히 누구에게 훈계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흔들리는 동공과 떨리는 손끝은 두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하늘의 그물은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지 않는 법이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고는 미련 없이 방을 빠져나왔고 뒷모습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중전은 상궁의 경고가 마치 사약처럼 느껴져 힘없이 주저앉아 엉엉 울며 파멸의 그림자를 체감해야만 했습니다. 중전의 궁녀들이 매일 아침 처소 밖으로 퍼다버리는 탁한 물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그 기분 나쁜 냄새는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깼던 나인들은 두레박에서 예전과 달리 탁하고 끈적한 물이 올라오자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내동댕이 쳤고 궁궐의 식수조차 원혼의 분노로 오염되었다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식사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수라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괴담을 넘어 궁궐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저주임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하루빨리 나서서 이 원한을 달래주지 않는다면 궁궐은 머지않아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중전의 처소, 주변 정원도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시들어가며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붉게 피어오르던 모란꽃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바스라졌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던 소나무들조차 밤새 누군가 독을 뿌린 것처럼 흉측하게 말라 죽어가는 기괴한 현상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풍경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중전의 처소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서서히 피를 말려 죽어가는 불쌍한 먹잇감의 무덤처럼 보였고 아무도 그 근처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녀는 매일 창밖으로 말라 죽어가는 꽃과 나무들을 보며 자신의 생명력도 저렇게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끝날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에 휩싸여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최고 상궁의 뼈있는 조언을 들은 이후 어린 궁녀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을 하나둘씩 머릿속으로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면 몰래 옛 마마의 처소 주변을 돌며 남아있는 흔적들을 꼼꼼히 살폈고 당시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내관과 나인들의 이름과 행적을 속으로 은밀히 외워두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여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불쌍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희생자임을 이해하며 오직 진정한 악의 뿌리만을 도려내기 위해 날카로운 지혜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몸집의 어린 궁녀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훌륭한 장군보다 더 굳건하고 용감한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폭풍의 눈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광증이 날로 심해지자 급기야 밤중에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허공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환영과 싸우는 아찔하고 끔찍한 소동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목을 조르는 젖은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겠다며 소리를 쳤고 그녀를 말리려던 죄 없는 호위, 무사와 나인들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일까지 발생하여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비린내와 물비린내가 뒤섞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면 궁궐의 담장에는 공포와 절망이 두껍게 쌓였고 아무도 중전을 정상적인 나라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깊은 무덤 속으로 매일 조금씩 추락하고 있는 악녀의 모습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시기심이 얼마나 비참한 파멸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도 끔찍한 본보기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궁궐 밖 저잣거리의 백성들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고 나라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머무는 신성한 궁궐에 억울한 원기가 나타나 폐악을 부리는 중전을 벌하고 있다며 이는 하늘이 부도덕한 권력을 심판하는 징벌이라 수군거리며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조정을 구성하는 늙은 대신들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얼굴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왕에게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겹겹이 처진 높은 궁궐 담장도
진실을 향한 분노와 공포의 목소리를 막아낼 수는 없었으며 수년 전 깊은 연못 아래로 가라앉았던 무서운 비밀은 마침내 거센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깊은 밤 편전에 홀로 앉아 등불을 밝히고 책상을 두드리며 깊은 시름에 잠긴 채 권례를 흉흉하게 뒤흔들고 있는 원혼의 소문과 중전의 광증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궁궐 내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을 그저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만은 없었기에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이 진실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잔혹한 음모였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가장 신임하는 의금부 도사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사건의 재조사를 엄격하게 명했습니다. 어둠 속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빛을 향해 끌어올려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궁궐을 짓누르던 무거운 거짓의 장막이 마침내 무참히 찢어질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숨가쁜 움직임 속에서도 어린 궁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닦고 뜰을 쓰는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마마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만지며 제가 나설 때가 언제인지 하늘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결코 섣부르게 나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이나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진실이 스스로 빛을 발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최고 상궁의 뼈 있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궁녀의 주변만큼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여 묘한 대비를 이루며 내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악녀는 자신의 발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눈치채고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구판을 더욱 크게 벌이고 궁궐 내의 모든 부적을 사들여 벽에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신을 부르려 할 때마다 갑자기 방울줄이 툭 끊어지고 부적은 원인 모를 습기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썩어 문드러지는 기이한 현상만 반복되었습니다. 무당마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 원한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도망을 쳐버렸고 중전은 완벽한 고립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거짓된 권력과 재물이 이 끔찍한 저주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허상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악녀의 밤은 매일매일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고통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드디어 하늘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낸 듯 번개가 내리치며 중전의 처소 지붕 위로 거대한 벼락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벼락은 처소의 한쪽 처마를 시커멓게 태워버렸고 그 굉음에 놀란 궁궐 사람들은 하늘이 마침내 악한 자를 향해 직접 분노의 칼을 빼들었다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극에 달하고 궁궐 전체가 두려움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면서 어린 궁녀가 조용히 품고 있던 진실의 옷가락지가 세상 빛을 볼 완벽한 무대가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르기 시작했고 모든 거짓을 씻어낼 거대한 심판의 새벽이 무거운 어둠을 뚫고 밝아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그날 밤 이후 중전의 침소에 깃든 저주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올가미로 변하여 그녀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깊고 어두운 연못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것처럼 무겁고 차가워졌으며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진흙 냄새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디선가 스멀스멀 기어나온 길고 검은 머리카락 무더기가 마치 수십 마리의 독사처럼 침상 위를 뒤덮고는 그녀의 팔다리를 칭칭 감아 꼼짝도 하지 못하게 결박해버렸습니다. 악녀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차갑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미 입을 틀어막고 목을 단단히 휘감고 있어 그저 두 눈만 크게 뜬 채 숨을 헐떡이며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끔찍한 숨막힘 속에서
중전은 서서히 미쳐갔고 이성을 잃은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만행들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내가 너를 밀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제발 그만 나를 괴롭히고 차가운 물속으로 돌아가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굳게 닫힌 방문을 넘어 밤하늘로 스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당직 나인들은 마마께서 드디어 실성하시어 스스로 살인의 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이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궁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무서운 진실이 저주라는 형태를 빌려 악녀의 입을 통해 직접 세상 밖으로 조금씩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어린 궁녀는 궁궐을 뒤덮고 있는 기괴한 소문과 중전의 광기, 어린 비명 소리를 들으며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마마의 영혼을 위로하고 궁궐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악녀가 벌받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히 밖으로 나온 궁녀는 달빛이 스며드는 연못가에 앉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옷가락지를 꺼내어 쓰다듬으며 이제 제가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 마마의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드리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결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거세게 불던 바람이 일순간 잦아들고 연못의 수면 위로는 은은한 빛이 번지며 마치 죽은 언니가 미소로 화답하는 듯한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궁녀는 먼저 수년 전 그 끔찍했던 밤에 연못 주변을 순찰했던 늙은 호위 무사를 은밀히 찾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그날의 기억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무사는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어린 궁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과 돌아가신 마마를 향한 깊은 충성심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감춰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두 분 마마께서 연못가로 산책을 나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잠시 후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물에 빠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생 마마만 홀로 황급히 처소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동생 측근들의 무서운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야만 했다며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궁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내어주어 고맙다고 위로했습니다. 늙은 무사의 증언을 마음에 새긴 어린 궁녀는 다음으로 과거 마마의 처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궐 변두리로 쫓겨난 나이든 무수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수리는 궁녀가 건넨 따뜻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그날 밤 지금의 중전 마마께서 얼굴과 손등에 누군가에게 심하게 긁힌 자국을 숨긴 채 덜덜 떨며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훌쩍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물에 빠지며 필사적으로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남긴 처절한 저항의 흔적이었음이 분명했지만 불쌍한 무수리는 그 상처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내쳐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는 무수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제 곧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억울함이 풀릴 터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달라고 다독였고 진실의 퍼즐 조각은 서서히 완전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일수록 궁궐을 짓누르던 원혼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중전의 처소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려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방 안은 짙은 물안개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고 벽과 천장에서는 시커먼 진흙물이 눈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화려했던 비단 장식들을 모두 썩게 만들었습니다. 중전은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침상 구석에 웅크려 있었고 밤마다 목을 조르는 머리카락의 환촉에 시달리며 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긁어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억울한 원혼을 저주하며 독서를 내뱉는 악녀의 고집스러움은 오히려 저주의 굴레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끔찍한 결과만을 낳고 있었으며 파멸의 끝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어둠의 장막을 뚫고 정전에서 나라씨를 보살피던 임금의 귀에까지 명백한 사실로 굳어져 전달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옥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걸레에 퍼진 기괴한 징조들과 중전의 실성한 행동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병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한 임금은 가장 신이 많은 늙은 대신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아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연못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의 기록을 다시 꼼꼼히 들추어보고 관련자들을 은밀히 신문하여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낱낱이 파헤치라는 어명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던 궁궐에 숨겨진 귀와 입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수년 동안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무거운 진실이 수면 위로 힘차게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궁궐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최고 상궁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린 궁녀를 처소로 불러들여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궁은 궁녀가 그동안 남몰래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왔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니 네가 품고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옥가락지가 마침내 제 역할을 할 순간이 왔음을 깨달은 어린 궁녀는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고 상궁은 궁녀의 용기에 감복하며 자신이 방패가 되어줄 터이니 두려워 말고 임금과 모든 어른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격려하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편 악녀의 침소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이제는 나인들마저 두려움에 도망쳐버려 중전은 거대한 정각 안에 철저히 홀로 남겨진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우물물보다 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방바닥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고 보이지 않는 무수한 손길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연못 속으로 거세게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악녀는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목을 강하게 휘감는 젖은 머리카락 때문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언니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똑같이 돌려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눈물이 피가 되어 흐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중전의 권위와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살고 싶다는 비굴한 본능만이 남아 바닥을 기어다니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밤 다시 한번 연못가를 찾아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며칠 뒤에 있을 거대한 진실 규명의 자리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 소중히 간직한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속으로 마마님, 이제 지독한 원한은 거두시고 편안히 쉬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원래의 맑고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맹세했습니다. 궁녀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연못의 맑은 물결을 타고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가자 며칠 내내 걸레를 짓누르던 불길하고 습한 안개가 거짓말처럼 조금씩 걷히며 맑고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영혼이 어린 궁녀의 용기 있는 결심을 받아들이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잠시 분노를 가라앉힌 채 조용히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따뜻한 징조였습니다. 권례에 흩어져 있던 과거 사건의 단서들이 하나둘 임금의 책상 위로 모이기 시작했고 늙은 무사와 쫓겨난 무수리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중전의 끔찍한 범행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임금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어찌 이토록 잔악한 무리가 왕실을 기만하고 억울한 죽음을 은폐할 수 있었느냐며 탄식했고 즉각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대전에서 국문을 열 것을 엄명했습니다. 어명을 전달받은 늙은 대신들도 사태의 참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중전을 대전으로 끌어내어 엄히 죄를 묻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습니다. 궁궐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모두가 내일 아침 밝혀질 거대한 진실과 피바람을 예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정전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불안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기 전날 밤 최고 상궁은 직접 어린 궁녀의 처소를 찾아가
단정하고 깨끗한 흰 명주 치마 저고리를 건네주며 내일은 네가 궁궐의 맑은 기운을 되찾는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궁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단정하게 따아내리며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또한 흐트러짐 없이 올곧아야만 저 거대한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따뜻하게 조언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궁녀는 최고 상궁의 다정한 손길에 돌아가신 마마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거센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사명감과 평온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옷가락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작은 증거가 억울한 영혼을 구원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빛나는 열쇠가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조용히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악녀의 침소는 그야말로 처참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녀는 이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방안을 뒹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며 살을 애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탁한 연못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자신의 코끝까지 덮치는 환상 속에서 그녀는 허우적거리며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목을 강하게 휘감은 차가운 머리카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조여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밖에서 당직을 서던 무사들이 기괴한 비명소리에 놀라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중전은 이미 정신을 반쯤 잃고 눈을 희번득거리며 제 목을 쥐어뜯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형상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잔인했던 동생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이 내리는 잔혹한 저주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어 스스로 파멸의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철저한 진실 규명을 준비하던 어린 궁녀는 쫓겨난 무수리가 일러준 옛 처소의 허름한 창고를 뒤지다가 구석에 숨겨져 있던 피 묻은 비단 치마폭의 작은 조각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당일 밤 언니가 차가운 연못에 빠지면서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찢겨나간 분명한 흔적이었고 핏자국은 언니의 억울함을 증명하듯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조각을 주워들고 눈물을 훔치며 이것이 옷가락지와 함께 악녀의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밝혀줄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치마폭에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흔적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뭉쳐지며 거짓으로 치장된 중전의 철옹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날카로운 창으로 날을 세워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자 평소 맑았던 후원의 큰 연못 수면 위로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무섭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끈적한 기포들은 마치 차가운 물속에 갇힌 억울한 영혼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형상처럼 보여 이를 목격한 나인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맑은 새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화로운 연못은 어느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불길하고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물비린내와 섞인 기분, 나쁜 향기가 바람을 타고 걸레를 맴돌며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의 분노가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내뿜는 숨결이었으며 곧 들이닥칠 거대한 심판의 폭풍우를 예고하는 자연의 무서운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참혹해지자 중전의 처소를 모시던 궁녀들과 내관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아무도 그 불길한 전각 근처에는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아 철저한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올리던 수라간 나인들도 쟁반을 문 앞에만 간신히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으며 당직을 서는 무사들조차 처소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창을 쥐고 벌벌 떨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머무는 가장 화려해야 할 장소가 순식간에 역병이 도는 흉가처럼 변해버렸고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려달라는 비명과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새어나와 공포를 더했습니다. 악녀는 스스로 지어낸 끔찍한 죄악의 감옥에 갇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지독한 저주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영혼을 부여잡고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권례의 분위기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자 평소 흔들림 없던 최고 상궁은 믿을 수 있는 오래된 궁녀들과 나인들을 달빛이 닿지 않는 은밀한 전각 뒤편으로 조용히 불러 모아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덮친 이 끔찍한 재앙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옛 마마의 원한 때문이며 조만간 임금께서 직접 나서시어 이 거대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최고 상궁은 이럴 때일수록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을 다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불의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다독이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최고 상궁의 지혜롭고 단호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한 영혼의 한이 속히 풀리고 궁궐이 다시 맑은 평화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어린 궁녀는 빗자루를 들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죽은 마마의 옛 처소를 찾아가 마당에 낙엽을 쓸고 방안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상징적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화장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마마께서 평소 즐겨 꽂으시던 옥비녀를 가지런히 올려두며 마마님,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고 온전한 자리를 되찾으실 터이니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옛 처소는 궁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정성을 통해 조금씩 잃어버렸던 옛날의 포근한 온기를 되찾아가는 듯했고 방 안에는 맑은 기운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물속에 갇혀버린 주인을 다시 맑고 따뜻한 세상 밖으로 모시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화의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편전에서 밤새 촛불을 밝히며 은밀한 조사를 지휘하던 임금은 마침내 모든 증거와 정황이 중전의 끔찍한 범행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극도의 분노와 참담함에 두 눈을 질끈 감고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가족을 해치고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린 임금은 더 이상 죄악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모든 대신들을 정전으로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중전을 직접 정전 앞마당으로 끌어내어 만천하에 그녀의 죄상을 낱낱이 묻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의 깊은 한을 직접 달래주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임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명이 전해지자 권례의 모든 부서가 발칵 뒤집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년 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진실이 드디어 밝은 햇살 아래로 끌려 나올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눈치챈 중전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치기 위해 어둠을 틈타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짐을 허겁지겁 챙겨 처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 전체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검은 연못으로 변해 출렁거리는 끔찍한 환상이 눈앞에 펼쳐져 그녀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들이 마당 곳곳에서 뱀처럼 솟아올라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고 허공에서는 네가 갈 곳은 차가운 물속뿐이라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와 악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방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지은 죄악이 만들어낸 무서운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혹하게 발가벗겨져 심판을 받는 일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기 전날 밤 최고 상궁은 직접 어린 궁녀의 처소를 찾아가 단정하고 깨끗한 흰 명주 치마 저고리를 건네주며 내일은 네가 궁궐의 맑은 기운을 되찾는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궁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단정하게 따아내리며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또한 흐트러짐 없이 올곧아야만 저 거대한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따뜻하게 조언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궁녀는 최고 상궁의 다정한 손길에 돌아가신 마마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거센 폭풍우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사명감과 평온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고 상궁은 맑은 거울을 궁녀의 앞에 놓아주며 거짓은 결코 맑은 눈망울을 이길 수 없으니 두려워 말고 떳떳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했고 두 사람은 깊은 신뢰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남은 어린 궁녀는 방 안에 촛불을 밝히고 치마폭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푸른 옷가락지와 피 묻은 비단, 치마폭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가지런히 담아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이야말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에 그녀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마님, 제가 비록 미천한 궁녀에 불과하오나 내일 아침 어르신들 앞에서 한치의 떨림도 없이 이 모든 증거를 바치고 마마의 한을 영원히 풀어드리겠나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결연한 다짐을 마친 궁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훌륭한 장수보다 더 굳건하고 맑은 용기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방안을 채운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며 다가올 희망의 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의 하늘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세찬 비바람을 쏟아부을 듯한 매서운 기운이 전각과 나무들 사이를 위협적으로 맴돌며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후원의 연못은 평소와 달리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기분 나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숨을 고르는 것처럼 팽팽하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직을 서는 무사들도 이상한 한기에 몸을 떨며 창자루를 꽉 쥐었고 궁녀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내일 아침 궁궐에 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을 예감하며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한 영혼의 거대한 분노와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맑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히며 궁궐 전체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시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조용히 걷던 최고 상궁은 궁녀의 처소 앞을 지나가며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환한 촛불의 그림자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작지만 든든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자는 밤새 외롭고 고통스럽겠지만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오직 너의 맑은 발걸음을 위해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것이니 한숨 푹 자두거라 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어린 궁녀는 깊은 안도감과 용기를 얻어 두 손을 모아 감사함을 표했고 가슴속에서 요동치던 불안과 긴장감은 어느새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든든한 어른의 지지와 진실을 향한 굳은 믿음이 합쳐져 어린 궁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내 주었고 그녀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심판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윽고 길고 험난했던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어린 궁녀는 단정하게 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증거가 담긴 나무 상자를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걸레를 무겁게 짓누르던 탁한 물 한 개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쾌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맑은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난밤의 모든 두려움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듯하여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궁녀는 이제 곧 임금과 모든 어른들이 모인 정전 앞마당으로 나아가 끔찍한 저주와 억울한 죽음에 얽힌 무서운 진실의 덩어리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낼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바야흐로 거짓으로 쌓아 올린 잔혹한 권력이 무너지고 억울하게 가라앉았던 맑은 영혼이 온전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궁궐의 가장 거대하고 엄숙한 진실 규명의 아침이 마침내 장엄하게 그 밝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붉게 타오르며 권례의 웅장한 정전 앞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사방을 짓눌렀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굳은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자리에 좌정하였고 수많은 조정 대신들과 상궁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고 섰습니다. 간밤에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곧 드러날 무서운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중전의 처소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정전을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밤새 공포에 질려 실성한 중전이 양쪽 나인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정전 마당으로 비참하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명주옷 차림으로 바닥에 질질 끌려오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와 기괴한 비명소리를 쉴 새 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털어내려는 듯 허우적거렸고 화려했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대신들과 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차마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단정하고 깨끗한 흰 명주,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린 궁녀가 품속에 작은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안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녀는 임금을 향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으며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진실을 향한 강인한 결의만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숨죽인 시선이 가녀린 궁녀의 작은 두 손과 나무 상자에 집중되었습니다. 임금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어린 궁녀를 향해 네가 그동안 은밀히 모아온 모든 증거와 진실을 짐과 이 조정 대신들 앞에서 숨김없이 낱낱이 고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억울한 원혼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국모의 빈자리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 뒤 떨리지 않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전하 미천한 소인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옛 마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하고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어린 궁녀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꺼낸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맑고 푸른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임금과 대신들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전하 이 가락지는 돌아가신 옛 마마께서 생전에 몹시 아끼시어 늘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던 물건이오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 밤 깊은 연못가 풀숲에 떨어져 있던 것을 소인이 거두었사옵니다. 동생이 언니를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뜨리던 그 잔혹한 순간 옷가락지가 언니의 손에서 빠져나와 흙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그날의 무서운 진실을 증명하는 하늘의 첫 번째 증거이옵니다. 이어서 궁녀는 상자 안에서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비단 치마폭 조각을 꺼내어 다시 한번 높이 들어올리며 슬픔이 가득 찬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피 묻은 비단 조각은 사건 당일 밤 언니 마마께서 차가운 연못으로 떨어지시며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동생 마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지다 찢겨나간 참혹한 저항의 흔적이옵니다. 소인이 옛 처소의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이 원통한 핏자국을 발견하였으니 이 두 가지 물건만 보아도 저기 엎드려 있는 중전마마께서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죄를 지으셨는지 명백히 알 수 있사옵니다. 궁녀의 떨림없는 고발이 정전마당에 메아리치자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그때 군중 속에서 수년 전 연못 주변을 순찰했던 늙은 호위 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소장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그날 밤 두 분 마마께서 연못가에 함께 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잠시 후 둔탁한 물소리와 함께 중전마마 홀로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것을 목격했사옵니다. 당신은 권력의 섯을 퍼런 위협이 두려워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사오나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시는 억울한 마마의 통곡 소리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복하나이다. 늙은 무사의 증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궁궐 변두리로 억울하게 쫓겨나 비참하게 살아가던 늙은 무수리가 낡은 옷차림으로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참혹했던 그날 밤에 또 다른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전하 소인은 사건이 있던 날 밤 중전 마마께서 처소로 돌아오셨을 때 마마의 하얀 얼굴과 손등에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상처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인은 온갖 누명을 쓰고 궐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 짐승만도 못한 세월을 살았사오니 부디 전하의 밝은 지혜로 억울하게 묻힌 진실을 찬란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연이은 증거와 생생한 증언들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조정 대신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궁궐의 역사를 지켜봐 온 지혜로운 최고 상궁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전하 하늘은 결코 죄 없는 자의 억울한 피를 외면하지 않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옵니다. 하고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짧지만 단호하고 뼈있는 조언은 임금의 결단에 더욱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고 주변에 흔들리던 민심과 대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단하게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임금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용상을 짚은 채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듯 헛소리만 중얼거리는 중전을 향해 우레와 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을 헤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늘과 짐을 기만하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국모의 자리에 앉아 뻔뻔하게 웃을 수 있었단 말이냐. 네가 지은 저 무서운 죄악의 흔적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피 맺힌 절규 앞에서도 계속해서 실성한 척 거짓으로 이 거룩한 심판을 빠져나가려 한다면 내 결단코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임금의 호통이 정전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던 중전은 갑자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더니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기괴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려진 시야 속에는 임금이나 대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연못물에 흠뻑 젖어 창백하게 질린 언니의 분노한 혼령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향해 무섭게 덮쳐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악녀는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필사적으로 긁어대며 다가오지 마라. 저 축축한 머리카락이 또다시 내 숨통을 끊으려 한다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 모습은 한 나라의 중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잔혹한 환영 속에서 중전의 귀에는 언니의 억울하고 슬픈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거대하게 증폭되어 귓가에 맴돌았고 보이지 않는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온몸을 뱀처럼 칭칭 감아왔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엎드려 피가 날 정도로 땅을 긁어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늘이 내린 저주의 굴레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차가워서 그녀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며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코앞까지 닥쳐온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악녀의 입에서는 드디어 마음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이 제멋대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밀었다. 내가 그 깊고 차가운 연못 속으로 언니를 세게 밀어버렸다며 중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의 죄악을 수많은 군중 앞에서 무참히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가진 그 다정함과 화려한 권력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언니가 영원히 물속에서 나오지 말아야만 했다고 소리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탐욕과 광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오열하는 악녀의 처절한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한 공기를 찢으며 궁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걸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참혹한 자백에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습니다. 단순한 심증과 정황 증거를 넘어 범인 스스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끔찍한 살인 행각을 생생하게 고백하는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한 정전 앞마당은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토록 아름답고 화려했던 중전의 내면에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독사 한 마리가 넬리를 틀고 있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인간의 헛된 탐욕이 부르는 비극적인 결말의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궐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괴한 현상들과 축축한 저주가 모두 언니의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음을 깨달은 궁녀들은
소리 죽여 훌쩍이며 가여운 영혼을 향해 깊은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중전의 끔찍한 자백까지 더해지자 그동안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던 늙은 조정 대신들도 일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한 목소리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하저 극악무도한 악녀가 국모의 탈을 쓰고 신성한 궁궐을 피로 물들여 싸우니 부디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리시어 무너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하늘의 분노를 달래주시옵소서 하며 거세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편드는 자가 없었으며 오직 정의로운 분노만이 정전 앞마당을 가득 채워 마침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완벽하고 단단한 명분이 비로소 굳건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신들의 간청까지 듣게 된 임금은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옥좌의 손거리를 꽉 쥐고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하늘의 뜻에 따른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저 극악무도한 죄인의 중전 지위를 즉각 영구히 박탈하여 폐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궁궐 밖으로 내쫓아 평생토록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깊은 유배지로 귀양을 보내라고 차갑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신성한 궁궐 내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억울하게 죽은 옛 마마의 위패를 정성껏 모시어 그 깊은 하늘 맑고 따뜻하게 달래주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궁궐 호위 무사들이 양쪽에서 달려들어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채 발버둥치는 패비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정전 마당을 가로질러 거대한 궁궐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녀는 끝까지 허공을 향해 축축한 머리카락이 내 목을 조른다며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지만 한때 걸레를 호령하던 그녀의 권위는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먼지처럼 처참하게 바스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궁궐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몰락한 권력자의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무거운 철문이 굳게 닫히며 악녀가 완전히 쫓겨나자 궁궐을 감싸고 있던 숨 막히는 긴장감도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의 뿌리였던 악녀가 궁궐 밖으로 영영 쫓겨나고 거짓의 장막이 거둬지자 놀랍게도 그 순간 걸레를 무겁게 짓누르던 탁하고 차가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맑게 정화되며 포근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하늘을 캄캄하게 덮고 있던 잿빛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갈라지더니 그 틈 사이로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정전 앞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찬란한 희망의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처마 밑에 숨어 두려움에 떨던 작은 산새들도 맑아진 하늘을 향해 다시 경쾌하게 날아올라 고운 지저김을 시작했고 궁궐은 기나긴 악몽의 터널을 빠져나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평화를 비로소 온전하게 되찾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토록 끔찍한 악취를 뿜어내며 궁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후원의 커다란 연못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 놀라운 자연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의 눈앞에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비릿한 진흙 냄새와 축축한 물 한 개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롭고 은은한 연꽃의 내음만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걸레를 가득 채우며 퍼져나갔습니다. 끓어오르던 검은 연못물은 바닥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맑고 잔잔해졌으며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은 억울한 영혼이 마침내 모든 한을 내려놓고 맑은 하늘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린 궁녀는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의 품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맑고 푸른 옷가락지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기분 좋게 따스한 온기를 뿜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소중히 쓰다듬으며 마마님 드디어 지독하고 어두웠던 긴 밤이 끝나고 거짓이 무너졌사오니 이제는 차가운 물속의 기억을 모두 잊으시고 저 밝은 빛을 따라 평안히 쉬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궁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한 방울의 투명한 눈물은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방울이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거대한 폭풍우를 훌륭하게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금은 모든 상황이 진정되자
옥좌에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린 궁녀를 내려다보며 권례의 수많은 어른들도 권력의 서슬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때 오직 너만이 맑은 용기로 거대한 진실을 지켜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낱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하늘의 뜻을 대변하고 억울한 혼령의 깊은 한을 다정하게 풀어준 그 갸륵하고 올곧은 충성심은 궁궐의 모든 이들이 귀감으로 삼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훌륭한 덕목이라 칭송했습니다. 임금의 따뜻한 치하를 받은 궁녀는 엎드려 깊이 절을 올리며 소인은 그저 마마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하늘의 순리를 따랐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최고 상궁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궁녀를 향해 작지만 굳은 신뢰가 담긴 따뜻한 고개 숙임으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맑고 깨끗한 물결은 아무리 탁한 진흙이 덮치려 해도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물을 씻어내고 더욱 투명하게 빛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세상의 이치를 오늘 이 작은 궁녀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는 끈끈한 유대감과 앞으로 이 아름다운 궁궐을 더욱 바르고 맑게 지켜나가겠다는 무언의 굳건한 약속이 따뜻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로 인해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궁궐의 나인들과 무사들도 이제야 참았던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거대한 두려움의 장막이 걷히고 거짓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내고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평화를 향해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락안에서는 다시 맑은 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짓기 시작했고 마당을 쓰는 궁녀들의 빗자루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궁궐은 다시 생기 넘치고 활기찬 본연의 따뜻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고 궁궐이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을 무렵 어린 궁녀는 가장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거짓말처럼 맑아진 후원의 커다란 연못가로 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연못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비치며 억울했던 과거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을 바라보며 마마님, 이제 권례에는 억울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사오니 부디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편안하게 미소 지어 주시옵소서 하고 속삭이며 마지막으로 정성스러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궁녀가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자 연못가에 심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기분 좋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돌아가신 마마께서 따뜻한 손길로 궁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포근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결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은 차갑고 어두웠던 과거의 슬픔을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마법의 빛이 되어 궁궐 곳곳을 환하게 비추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를 조용히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참혹한 진실은 거센 폭풍우를 동반하며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모든 거짓이 말끔하게 씻겨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함을 선물했습니다. 악녀가 쫓겨나고 남겨진 빈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궁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어린 궁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권례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으며 맑은 연못은 거짓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마음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어둡고 축축했던 저주의 그림자가 영원히 자취를 감춘 궁궐의 하늘 아래에는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만이 가득 넘쳐 흘렀고 이 장엄하고 맑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위안과 평안을 남기며 고요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궁궐을 병들게 했던 무서운 악녀가
영원히 쫓겨나고 나자 무겁게 짓눌려 있던 궁궐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던 끔찍한 물비린내와 차가운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궁궐 담장을 훌쩍 넘어 불어오는 맑은 바람은 전각 구석구석을 돌며 오랫동안 쌓여있던 두려움의 먼지들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밤이 찾아와도 누구 하나 문을 걸어 잠그고 떨지 않았으며 억울한 원혼이 남겼던 슬픈 그림자도 따뜻한 햇빛 아래서 완전히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곳은 바로 수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버려졌던 후원의 크고 아름다운 연못이었습니다. 탁하고 시커먼 진흙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공포를 주던 연못은 이제 바닥에 고운 모래알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맑고 잔잔한 본연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수면 위로는 진흙을 뚫고 올라온 크고 탐스러운 연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 향기로운 내음을 사방으로 퍼뜨렸고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며 논일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가라앉았던 영혼이 마침내 무거운 원한의 짐을 훌훌 벗어던지고 저 맑은 하늘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어 궁궐을 구한 어린 궁녀는 다시 예전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거울을 닦는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지나가는 상궁들과 내관들조차 그녀의 맑고 의로운 마음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찬 앞에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마마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정성일 뿐이라고 다정하게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옛 처소를 정성껏 돌보며 돌아가신 마마의 따뜻했던 숨결을 조용히 지켜나갔습니다. 임금은 어린 궁녀의 갸륵한 충성심과 뛰어난 지혜를 높이 사서 그녀에게 궁궐 내에서 아주 높고 편안한 직책을 내려주려 어명을 내렸습니다. 권례의 모든 이들이 그녀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상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임금의 어전 앞에 엎드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큰 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맑은 연못가에서 이름 모를 꽃들을 돌보고 마마의 옛 처소를 쓸고 닦는 지금의 미천한 자리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오니 부디 제 소박한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맑은 마음에 임금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궁녀의 훌륭한 결정을 전해들은 지혜로운 최고 상궁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처소를 찾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맑고 투명한 마음가짐에 있는 법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최고 상궁은 네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낮은 곳을 택했기에 억울한 혼령도 마침내 완전한 평안을 얻고 이 궁궐도 영원한 맑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깊은 애정을 담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고요한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밤은 더 이상 공포와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풍경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나인들과 무수리들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잘 익은 감과 달콤한 엿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가슴 졸이며 지내야만 했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훌훌 털어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축축한 머리카락이 나타날까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우던 지난날의 고통은 맑은 바람에 날아간 지 오래였고 모두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화색이 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은 권례의 따뜻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다정한 수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한때 지독한 악취와 검은 물안개로 가득 차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던 악녀의 처소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깨끗하게 거듭났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햇살이 방 안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하였고 향기로운 쑥을 피워 구석구석 찌들어 있던 묵은 원한의 냄새를 말끔하게 태워버렸습니다. 부서졌던 기와를 새로 얹고 마당에 예쁜 꽃나무를 심자 언제 끔찍한 비명소리가 났냐는 듯이
그곳은 다시 새들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롭고 따스한 전각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의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권력의 위협에 못 이겨 침묵해야만 했던 늙은 호위 무사는 이제야 평생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맑아진 연못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마님이 못난 죄인이 이제야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비오니 부디 차가운 물속의 기억을 모두 잊으시고 따뜻한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어린 궁녀가 다가와 무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억울함이 풀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며 따뜻한 손길로 그의 굽은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궁궐 밖으로 내쫓겨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던 늙은 무수리도 임금의 특별한 어명을 받아 다시 따뜻한 궁궐 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녀가 겪은 기나긴 세월의 억울함을 위로하며 평생 동안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후한 재물과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정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돌아온 무수리는 어린 궁녀의 손을 꼭 맞잡고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억울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눈물과 함께 전했고 걸레는 또 한 번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아진 연못가에서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오랜 세월 구천을 떠돌아야 했던 다정하고 착한 언니 마마의 영혼을 기리는 아주 장엄하고 따뜻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모든 조정 대신들과 궁궐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빚은 술과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풍성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그녀의 깊은 한이 영원히 풀리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향불이 피어오르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걸레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맑은 영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용히 배웅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위령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부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주변을 다정하게 맴돌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결코 차갑거나 무섭지 않았고 마치 돌아가신 마마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너그럽고 온화한 미소처럼 사람들의 슬픈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그 따뜻한 바람결을 뺨으로 느끼며 마마께서 드디어 모든 노여움과 슬픔을 훌훌 털어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먼 길을 떠나셨음을 직감하고는 입가에 환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위령제가 끝난 후 어린 궁녀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했던 맑고 푸른 옷가락지를 마마의 위패가 모셔진 작고 아름다운 사당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가락지는 한때 잔혹한 비극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거짓을 이겨낸 맑은 용기와 억울한 영혼이 되찾은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보물로 그 자리에 온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옷가락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받아 영롱한 푸른빛을 찬란하게 반짝였고 그 빛은 궁궐을 지키는 변치 않는 진실의 등불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고 따뜻하게 스며들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무사히 흘러가고 궁궐에는 어느덧 얼었던 땅이 녹고 예쁜 꽃망울이 터지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와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축 늘어진 버드나무가 연초록빛의 보드라운 새잎을 틔워내기 시작했고 돌담 밑으로는 노랗고 붉은 이른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궁궐의 새롭고 활기찬 시작을 경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지저귀는 새들은 맑아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를 노래했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당을 거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워 보여 궁궐 전체가 마치 거대한 봄의 정원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조금 더 성숙해져 의젓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 어린 궁녀는 새로 궁궐에 들어온 작고 어린 나인들을 모아놓고 맑고 고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탐욕이 자라나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주변을 병들게 하지만 착하고 진실된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거대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따뜻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어린 나인들은 궁궐의 전설이 된 그녀의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심어준 올바른 성품은 궁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뿌리가 되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궁궐의 완전한 평화와 따뜻한 봄날을 축하하기 위해 수락관에서는 권례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거대하고 풍성한 잔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왁자지껄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우물물로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신선한 봄나물로 만든 향긋한 반찬들과 달콤하게 빚은 알록달록한 떡들이 커다란 상 위에 산더미처럼 먹음직스럽게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이나 직책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다정하게 챙기며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를 행복한 축제처럼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넓은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로 모든 궁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과 쫄깃한 인절미를 나누어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저녁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궁중 예법은 잠시 내려놓은 채 사람들은 서로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고 따뜻한 찻잔을 부딪히며 지난날의 고생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평안한 날들을 기원하는 덕담을 다정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원혼의 저주라는 거대한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낸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잔치상 위를 맴도는 웃음소리는 궁궐의 밤하늘을 환하고 아름답게 수놓으며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 상궁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멀리서 어린 나인들에게 다정하게 떡을 먹여주고 있는 주인공. 궁녀의 맑고 행복한 모습을 아주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진실을 지켜낸 저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웃음소리는 영영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깊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이 이 맑은 아이를 우리 궁궐에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며, 앞으로도 저 아이의 투명한 마음결이 권례를 늘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하고 조용하게 기원했습니다. 즐거웠던 잔치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하며 궁궐의 웅장한 지붕과 기와를 온통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맑은 연못의 수면 위로 내려앉아 물결은 마치 수만 개의 금가루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황홀하게 반짝였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위안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칠고 무서웠던 과거의 상처들은 저물어가는 따뜻한 태양빛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사라졌고,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내일 다시 떠오를 찬란하고 밝은 희망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저무는 맑은 연못가를 홀로 걷던 어린 궁녀는 살랑이는 저녁바람을 맞으며 억울했던 옛 마마와 함께 거닐던 오래전에 그 평화롭고 다정했던 시간들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아름다운 추억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바람결에 스치는 연꽃의 은은한 향기는 마치 마마께서 잘해주었다고 고맙다고 속삭이며 그녀를 안아주시는 듯한 깊은 다정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마님 덕분에 이 궁궐이 다시 맑은 웃음을 찾았으니 저도 마마의 따뜻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속으로 작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다짐이 하늘에 닿았는지 저 멀리 둥실 떠오른 밝고 둥근 보름달이 궁녀의 머리 위로 하얗고 따뜻한 달빛을 쏟아 부어주며 그녀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악행은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해도 결국에는 맑고 순수한 진실의 힘 앞에서는 봄눈 녹듯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달빛이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궁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에 깊이 감사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맑게 품어내는
따뜻한 마음씨를 영원히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궁궐에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고 깊은 밤이 찾아왔지만 이제 권래 그 누구도 밤을 두려워하거나 축축한 원혼의 저주를 걱정하며 이불 속에서 덜덜 떠는 일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달빛은 맑고 투명하게 궁궐 마당을 은빛으로 채웠고 바람은 창호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장가처럼 고요한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다정한 밤에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악몽 대신 따뜻하고 달콤한 꿈들이 사람들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채워주었고 평화로운 숨소리들만이 걸레를 조용히 채우며 진정으로 아름답고 안락한 휴식의 시간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넉넉하게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외곽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은 맑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두려움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든든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평화로운 권례의 고요한 풍경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끝에 맺힌 차가운 이슬은 예전처럼 불길한 습기가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처럼 빛났고 무사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어떤 악의 기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과 용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 고요하고 든든한 밤의 풍경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실을 향한 맑은 용기가 모여 만들어낸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아 모두가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갔습니다. 어린 궁녀는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자신의 작고 정갈한 처소로 돌아와 방 한가운데 놓인 초롱의 따뜻하고 은은한 불을 밝히며 길고 아름다웠던 오늘 하루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맑고 투명한 영혼을 쏙 빼닮아 그 어떤 화려한 전각보다도 더 아늑하고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 있어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깊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다듬어진 이부자리를 조심스럽게 펴고 누워 오늘 하루 동안 나누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맑게 반짝이던 연못의 평화로운 수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려있는 작은 창문 틈 사이로는 밤벌레들의 경쾌하고 규칙적인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왔고 은은한 풀벌레 소리는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어우러져 궁녀의 두 눈을 기분 좋게 감겨주었습니다. 거센 파도처럼 몰아쳤던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들은 이제 한낱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멀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함과 내일을 향한 맑은 기대감만이 가득하게 차올랐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달콤한 평안 속에서 궁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잠의 정령이 이끄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맑은 꿈나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맑은 마음이 어둠을 밀어내고 평화를 되찾은 궁궐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술을 타고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를 한가득 채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거짓은 빗물에 씻겨가고 진실은 달빛처럼 남아 영원히 세상을 비춘다는 것을 알려준 이 고요한 밤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도 살며시 다가가 무거운 걱정들을 조용히 덮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맑고 잔잔한 연못의 물결 소리를 들으며 춥지도 무섭지도 않은 아주 깊고 따뜻한 꿈속으로 평안히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